네, 손혁단장의 임기가 3년이 다 지났죠. 그래서 오늘은 손혁단장 임기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축약을 해봤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무조건 잘했다,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다 들여다보고 이건 좋았고 이건 조금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건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손혁단장은 2022년 10월에 단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야, 시간 빨라요.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부임 직후에 변우혁 선수를 내주고 한승혁, 장지수를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감행을 하죠.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승혁 선수를 우리가 잘 써먹었고 변우혁 선수가 드래프트 당시에 기대했었던 모습을 기아에서도 여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FA 선수들 양의지, 최은성 선수를 협상하는 과정 중에 하주석 선수 음주 뉴스가 터집니다. 이거는 좀 컸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2021 시즌에 굉장히 잘했던 하주석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리고 싶었던 게 심산이었을 텐데 이러면서 예정이 없던 오선진 선수를 영입을 했어야만 했거든요. 11월 최은성 선수와 대형 계약을 따내게 됐고요. 이태양 선수와도 계약을 따냅니다. 이러면서 하나이글스는 오랫동안 지갑을 열지 않았었는데 손혁단장 부임과 함께 팀이 이제는 야구단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받은 중요한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흑역사, 최대 흑역사죠. 버치 스미스, 오그레디 그리고 페냐는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과를 다들 아시고 계실 테니 이따가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2023년 2월에 사인앤트레이드로 이명기 선수를 영입합니다. 나름 좋은 영입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명기 선수가 23시즌 시작과 동시에 거의 시즌아웃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죠. 4월 버치 스미스가 한 경기도 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산체스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됐었고요. 오그레디도 사실상 아웃이 되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들어온 건 6월이었지만 4월 이미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5월 수베로 감독이 경질이 되고 최원호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팬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상 시즌이 망가지게 된 건 버치 스미스, 오그레디 이런 선수들의 대실패 때문인데 왜 애꿎은 수베로 감독을 경질을 하느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들어온 최원호 감독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었고요. 6월 닉 윌리엄스를 영입했는데 사실상 오그레디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수준이었죠. 9월 드래프트에서는 황준서, 조동국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뭐 이 두 선수야 그냥 그 드래프트 순번에서 뽑을 수 있는 정배당이라고 본다면 황영목 선수를 4라운드에 픽했던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은 실패했지만 김우석, 김재걸, 박재상, 정경배 같은 새로운 코치들을 영입을 했고요. 페라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치홍 선수 FA 계약을 하게 됩니다. 4+2년 72억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이 계약은 정말로 실패한 계약으로 남았지만 다행히 그나마 2시즌 후에 키움 히어로즈의 2차 드래프트로 보내게 됐죠. 2차 드래프트로 김강민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부분도 하나 팬들과 SSG 팬분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게 됐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김강민 선수가 팀에서 보여준 워크애식이라든지 후배들을 이끄는 모습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재원 선수를 5천만 원에 영입한 부분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산체스 페냐를 재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훗날 또다시 실패 사례로 남게 되죠. 2024년 2월 류현진 선수를 컴백시킵니다. 이건 대단한 손혁단장의 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컴백을 하게 된 게 오롯이 다 손혁단장의 몫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손혁단장이 류현진 선수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심을 보여줬고 류현진 선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이글스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5월이었죠. 산체스 대체로 바리아 선수를 영입하게 됩니다. 산체스 재계약이 실패하는 순간이었고 페냐 선수도 완벽하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6월에 와이스 영입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바리아 영입은 완벽한 실패였고 와이스 영입은 손혁단장의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로 남게 되죠. 그리고 5월달 최원호 감독이 결국은 한 시즌 만에 경질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버치 스미스, 오그레디의 실패도 손혁단장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는데 일조를 했지만 최원호 감독의 실패가 손혁단장의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초보 감독으로서의 모습, 팀 멤버들은 상당히 이름값이 좋았는데 선수들을 하나로 묶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아쉬웠고요. 여기서 손혁단장의 힘이 조금 낮아집니다. 손혁단장의 힘이 조금 빠집니다. 그러면서 6월 김경문 감독을 구단 차원에서 선임을 하게 됐죠. 여기서 손혁단장이 자진사퇴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혁단장이 임기를 이어가게 됐어요. 9월에는 드래프트에서 정우주 선수를 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심우준 선수 4년 50억, 엄상백 선수 4년 78억의 FA 계약을 다시금 맺게 되고요. 와이스 재계약을 하게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손혁단장 3년 임기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입 하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쉬웠던 부분이 싹 잊혀질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폰세를 영입합니다. 폰세를 영입하게 되면서 사실 폰세, 와이스 이 두 선수의 엄청난 맨파워로 하나이글스가 가을 야구 진출을 뛰어넘어서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쾌거까지 이루게 되죠. 플로리올도 역시 계약을 하게 됐고요. 25시즌 1월 하주석 선수를 1년 1억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컸죠. 하주석 선수가 사실상 FA 미아가 될 뻔했었는데 결국은 이 선수를 싼 가격에 영입을 하게 됐고, 하주석 선수가 보여줬던 가을의 활약을 생각하면 이 계약도 굉장히 좋은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6월에 플로리얼의 부상으로 인해서 리베라토를 영입을 했고 이 영입도 상당한 성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7월에 손아섭 선수를 트레이드 해올 때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손아섭 선수의 기록 자체가 좋진 않았지만 이 트레이드 자체는 충분히 그 당시 해볼 수 있는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손혁단장의 업적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임기 초반에는 삽질이 많았다. 굉장히 팬들의 마음을 불태우는 일들이 많았다면 2024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9월에 드래프트로 오재원 선수를 픽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상을 조금 뛰어넘는 픽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재원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손혁단장의 성패가 평가받을 수 있겠죠. 11월에 강백호 선수를 FA로 영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판단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윌켈 에르난데스, 오웬 화이트, 요나단 페라자를 다시 복귀시키는 외국인 선수 영입까지 감행을 하게 됩니다. 과연 2026년 손혁단장의 평가가 어디까지 위치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손혁단장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